순천의 흉물이었던 고압 송전탑들이 대대적으로 철거됩니다. 순천시는 모든 송전철탑을 단계적으로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세계적인 놀이공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식스플래그 등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시설을 국토 남북권의 중심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순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두 차례나 보류됐던 조례가 이번 회기에는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체육단체의 보조금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허술한 보조금에 대한 지도 단속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신도심 지역의 고압 송전탑들이 올해 안에 대거 철거됩니다. 거리의 흉물이자 고질적인 민원의 대상이 전선 지중화 사업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같이 3, 2, 1, 철거! 철탑에 볼트를 분해하는 퍼포먼스가 시연되자 초대형 크레인이 송전탑 꼭대기를 분리해 지상에 내려놓습니다. 신도심 건설 당시부터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고압 송전탑이 비로소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곳을 시점으로 올해 안에 철거될 송전탑은 순천 도심 지역에 모두 25기. 주변 주민과 상인들에겐 그야말로 알턴니가 빠진 격입니다. 고압 송전탑이 도심을 가로질러가지고 상당히 도시 미관도 안 좋고 흉물수를 하는데 10년 먹은 그 체중이 내린 것처럼 시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당초 교외 지역에 설치됐었던 송전탑들이 신도심의 확장으로 주택과 상가로 편입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이후 조망권 침해와 전자파에 대한 우려 등 시민들의 민원으로 대책이 모색돼 온 지 10여 년. 결국 지난 2014년 전선 지중화 사업이 확정됐고 추진 3년 만에 도심 구간 송전탑들을 일거에 철거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예산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들과 협조를 통해서 큰 성과라고 생각해서 기뻐할 걸로 봅니다. 순천시와 한전은 올해 25기에 이어 왕지지구 등 이후 조성된 신도심 구간 내 송전탑 9기도 오는 2023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순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와 관련해 찬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조례가 이미 2차례나 보류된 바 있어 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발의된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임금 체불 해소와 복지 증진 등 근로환경 개선이 기대돼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조례의 제정은 불확실해졌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2차례나 조례가 보류되는 등 난항이 이어지면서 의회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찬성 반대 측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좀 더 우리 시대 정신을 담아서 미래지향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재 청소년 인권은 원주와 포항, 대전에서도 대립각이 뚜렷해져 전국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내 찬반 입장도 여전히 팽팽합니다. 주요 쟁점인 노동 인권에 대한 해석부터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또 조례에 명시된 노동인권센터 경영 방식을 두고도 다른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 여부도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의회 입장에선 집행부가 아닌 의원 발의로 추진된 안을 계속 보류하는 것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조례 제정의 가부를 조속히 결정짓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속에 이제 공이 의회로 넘어간 만큼 지역 내 분열을 막기 위한 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어린이 테마파크와 함께 외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놀이시설 유치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황금동 중앙공원 일대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식스플래그 등 세계적인 놀이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개발 환경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충남 이남에 대규모 놀이공원이 없는 데다
광양 지역이 영호남 경계 지역으로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지로 여수시 전남대병원과 아산시 천안 충무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국동 캠퍼스에 건립되는 권역별 재활병원은 국비 135억 원과 시비 105억 원 등 모두 27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지상 5층 150병상 규모로 건립된 뒤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합니다. 일부 체육단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자체 방치 속에 보조금 비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데 보조금 집행과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의 전면 재수술이 절실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자체마다 스포츠 마케팅을 이유로 체육회를 통해 경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단체들은 전문성을 앞세워 실무를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체육회는 보조금만 내주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대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 정도 파악하고 실제로 그 집행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관리 감독할 수가 없는 구조죠. 참가팀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일부 체육단체들의 잘못된 관행이 굳어진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혈세도 새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목포시 축구협회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서에는 18개 팀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뒤에 첨부가 안 돼 있어서 혹시 가지고 있으면 빨리 주라 했더니 찾고 있다고 계속.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선 집행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부진 사업에 대해 보조를 중단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신규 사업과 장기 집행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아마 목포시 보조금 전반에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도 엄정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조금 시스템 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 체육단체 보조금 부적정 사용 의혹이 터지자 경찰은 수사를,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목포시는 체육단체 전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체육단체 스스로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정신은 페어플레이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강화와 함께 보조금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엔진 고장을 일으켜 긴급 회항했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제주도로 항해하던 3,800톤급 여객선이 승객과 선원 84명과 차량 35대를 싣고 가다 엔진 고장으로 회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동원해 30분 만에 녹동신항터미널로 긴급 호송했습니다. 해경은 여객선의 기관 고장은 충돌 등의 2차 사고 위험성이 있어 장비 점검과 안전 운항에 유의할 것을 선사 측에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수온 상승 등 바다 상황 변화에 맞춰 적조 대응 태세가 강화됩니다. 고흥군은 오는 15일까지 적조 피해가 우려되는 육상과 해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방제 장비 점검과 양식 재고량 조사를 실시하고 황토와 방제 선박의 확보는 물론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적조 발생 규모를 중규모로 적조 예비주의보도 6월 말에서 7월 초쯤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갑질 성추행 논란에 대해 감사에 나선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갑질 성추행이 드러난 4급 간부 공무원과 6급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광주시가 모든 공무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 특별 교육에 나섰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 출자기관 직원들도 함께 듣도록 했습니다. 같은 공직자 신분임에도 예산 편성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갑을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광주시는 산하 출연 출자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그동안 당해왔던 갑질 피해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에는 비슷한 성격의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산하기관 간에도 이런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데 정말로 그 민간 협력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생각해 보지 않아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더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에서는 새로운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추행의 당사자인 간부 공무원은 해외 출장 중 고급 외제차를 빌려 업무를 뒤로 한 채 관광을 즐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외 출장에 동행한 관련 협회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지만 수사권이 없는 탓에 횡령 혐의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들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광양문화원에서 지역 문화예술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읍 문화도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토론회 자료를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2021년까지 모두 37억 5천만 원을 들여 광양읍 지역의 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문화도시 육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수시 돌산청사가 국제교육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문수청사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구 여명 학교를 리모델링한 문수청사 개청식을 갖고 경제해양수산국과 상하수도 사업단 소속 8개 부서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여수교육지원청과 구 여명 학교를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 지역 굴 양식 어가들이 굴 수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굴 양성 시기를 맞아 여수 지역 860헥타르 어장에서 본격적인 굴 수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쯤 수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원 측은 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굴 종패가 매달려 있는 수화연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농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미래농정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농업기관단체 관계자와 대학 교수 등 39명이 참여한 미래농정포럼은 구조개혁과 미래성장, 가공, 유통, 수출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전남농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과 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포럼 출범을 기념해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전남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작목 육성과 스마트팜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경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앨범비와 수학여행비 등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연계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활동도 지원합니다. 배미태고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도주한 어선 기관장이 붙잡혔습니다. 29톤급 여수선적 어선의 기관장 41살 김모 씨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여수시 장군도와 거북선대교 인근 바다에 배미태고인 폐수 1260리터를 버리고 도주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